네, 저는 7개월 전에 거기 팟캐스트에 출연했던 레드팀, 인하우스 레드팀 담당자로 인터뷰했던 민입니다. 조회수가 한 300개 정도 되던데 저희 가족도 모르기 때문에 뭐 알릴 생각은 없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그래서 저는 좀 특이한 이력인데 정보보 석사 학위가 있고요. 회계법인에서 모예킹 컨설팅 4년 동안 하다가 지금은 대기업 제조회사의 인하우스 레드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일하면서 석사학위를 석사학위 이상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박사 수료한 분 딱 한 분 봤었는데 해킹하면서 석사학위 이상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이력인데 왜 굳이 언급을 하냐면 해킹할 때 석사학위 이상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말하는 중간중간 반응을 보고 싶은데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관심사는 저는 웹 해킹을 제일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제일 잘합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분야예요. 웹 해킹은 어느 정도냐면 우스갯소리로 소스 코드만 봐도 화면 렌더링이 됩니다. 머릿속에서. 어디에 착점이 있을지도 좀 감이 잡히고요. 물론 그러기까지 굉장히 많은 삽질이 필요했었죠. 볼 필요도 없는 jQuery.js 그런 것만 파고 있었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지금은 그런 거는 다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분석이 빨라지죠. 네, 그리고 이 웹 해킹은 사실 혼자 공부할 때 독학하던 시절부터 회계법인 컨설팅 할 때까지의 제일 주력 분야였고 그 주력 분야는 계속 가져가되 제가 인하우스 레드팀 그 업무를 시작하면서 레드티밍 혹은 모이틴투라고도 부르죠. 국내에서는 그 업무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에 많이 공부하고 있고요. 필무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요즘 관심 가지는 거는 보안을 위한 AI 그리고 AI를 위한 보안 이 두 가지 분야에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AI를 위한 보안이라고 하면은 모델 대상의 어떤 공격이 또 그 기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쪽에도 관심이 있고 뭐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사람들마다 지름을 막 던져가지고 답을 얻고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공격이 되냐면 다른 사람이 질의한 거를 제가 가져온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모델별로 답하면 안 된 것들에 대한 그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 좀 샌드박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좀 우회할 것이냐 뭐 그런 기법도 있고 보안을 할 때 AI를 쓰는 거는 뭐 많이 있죠. 저기 AI 활용해서 뭐 공격 행위를 잡는다든지 정보 유출을 잡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던질 주제는 이겁니다. 사내 호스트 장악에 성공한 외부 공격자가 과연 그 사내에 있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 해킹을 할 것인가? 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웹사이트, 웹 서비스도 있고 모바일 앱도 있고 CS 프로그램도 있을 겁니다. 과연 이런 것들 사내 애플리케이션을 해킹을 할까요? 이게 오늘의 토론 주제인데 이미 공지가 됐었으니까 머릿속에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조금 그림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블루라쿤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제가 가상의 회사를 세워봤어요. 블루라쿤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오피스 안에 당연히 PC들 여러 개 있을 거고 또 서버팜에 뭐 서버 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겠죠. 블루팀 그 SOC 인력들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각 항목마다 이 보안 체계도 잘 확립이 돼 있습니다.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공격자가 이런 방어막들을 다 뚫고 우회하고 해서 오피스망 안에 있는 PC 한 대를 장악을 했습니다. 원격 제어도 되고 명령을 날릴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빨간색 테두리로 처리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해킹을 할까?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토론을 하기 전에 국내 실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백그라운드가 필요한데 국내 보안 생태계의 대부분이 인증 심사를 중심으로 좀 돌아가는 게 있어요. 물론 인증 심사랑 상관없이 보안성 확립하는 것도 많이 있긴 한데 인증 심사가 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인증 심사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대표적으로 ISMS를 들고 와봤어요. ISMS에서 어떤 항목이 있길래 모예킹 사업이 뜨고 그럴까? 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키사에 공시되어 있는 안내서 그 문서인데요. 101개인가 그 항목이 여러 가지 보는 게 있어요. ISMS 심사할 때.
근데 그중에 2.11 사고 예방 및 대응 이 항목이고 이 안에를 또 세세하게 보면은 딱 하나 있습니다.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거 하나 때문에 모이킹하는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많은 항목 중에 요거 하나 때문에 모이킹합니다. 예, 이 한 줄이고 또 상세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인증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 취약점 노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라는 내용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모이킹하는 거죠. 그럼 이제 취약점 점검 대상이 뭐냐면은 라우터, 스위치 등 뭐 이런 식의 것들도 있고 서버 OS 보안 설정, 방화벽 등 이거는 이제 인프라 보안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취약점 점검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업무 꼭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거, 저희가 많이 하는 거는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웹 서비스 취약점, 모바일 앱 이 부분이 모이에킹 사업으로 뜨는 그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거에 따른 뭐 취약점 점검 계획서부터 결과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목 하나 때문에 사업이 뜨는데 기술적인 영역에서는 이런 모이에킹 사업이 뜨고 그다음에 인프라 취약점 점검도 사업에 또 뜨기도 하죠. 그러면은 이제 모이에킹을 한다고 했잖아요. 모이에킹 해달라고 뭐 이렇게 프로젝트가 뜨고 할 텐데 일반적인 컨설팅 회사에서 저희가 모이에킹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들고 오는 그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모이에킹 합니다라고 들고 오는 게 바로 이거 주역정보통신 기반 시설 항목, 주통기 항목 혹은 기반 시설 항목이라고 부르는 요 가이드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도 수많은 내용이 있지만 인프라 취약점 점검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여덟 번째에 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웹 해킹만 추린 건데 제목만 보셔도 알겠지만 따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버퍼 오버플로우, 포맷 스트링. 그래서 주통기 기반으로 뭐 모이킹 하긴 하겠지만 어, 최근의 트렌드가 반영되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그러면은 인증 심사를 도대체 누가 받느냐 이 의무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요. 뭐 ISP 사업자부터 IDC, 뭐 병원, 대학교 그리고 사업원이 제일 많죠. 어, 개인정보를 다루는 정보통신 서비스 혹은 이렇게 뭐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매출액이 100억 이상 이런 식의 회사들이 바로 인증심사 대상, 의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 대상인데 의무 대상이라고 이렇게 기사에서 안내가 온다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안내가 왔는데 인증심사를 안 받았다 그러면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 스크랩한 거에 위에 좀 나와 있지만 큰돈 들여서 인증받느니 과태료 내면서 버텨보지 않은 기업도 생기고 있다. 요런 실정도 좀 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직역한 듯한 그런 항목도 좀 많이 있어요. 이제 채용 쪽에도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죠. 담당자를 뽑을 때는 왼쪽이 담당자 뽑는 거 아무거나 제가 가져온 건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업무를 하지만 주요 업무에 ISMS-P 인증 준비 및 대응 활동을 합니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것 ISMS 인증 심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컨설팅 쪽에 컨설팅 쪽에도 인증 심사 쪽 ISMS-P와 IS 27001 같은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또 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인증 심사 때문에 사람도 뽑고 또 컨설팅도 사람 뽑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안 생태계가 좀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증 심사만 있진 않아요. ISMS만 있진 않고 뭐 PCI DSS니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습니다. 또 금융사는 금융사만의 또 그런 심사가 있고 굉장히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 거고 K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코리아에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까 슬라이드에서 그 포티파이라고 하는 무슨 오토메이션 툴인가요? 그거는? 그 우대사항에 네, 포티파이 스패로우는 네. 네, 소스 코드 그 오토메이션 툴인가요? 이런 거는? 네네 맞아요. 그럴 거예요. 어. 소스코드 정적 도구 분석 정적 분석 도구일 텐데 네. 그게 그 오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음. 것들을 좀 쳐낼 수 있는 사람을 뭐 우대하는 것 같아요. 요런 것도 혹시 그러면은 벤더니까 무슨 자격증 이런 게 필요한가요? 아니면은 뭐
모이에커로 경력직으로 일을 했으면은 뭐 따로 필요한 게 없나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일단 자격증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 어, 보통은 그냥 경험이 있냐 없냐 정도만 보는 것 같고, 모이에킹과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 소스 코드 그 정적 분석하는 게 저는 그다지 효용성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가끔 그런 업무가 오기도 합니다. 그 질문이 오는데 부서별로 이런 툴을 돌리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뭐 굉장히 항목이 많이 나왔는데 뭐 고쳐야 합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이 가끔 들어와요. 딱히 대응 안 합니다.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모이킹 받으세요라고 답을 하지 너무 엉뚱한 걸 많이 잡아요. 정말 필요한 거 안 잡고 못 잡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감사합니다. 사실 네, 컨설팅 회사에서 이 경험을 요구하는 거는 뭐 이런 업무를 요구하는 회사가 또 있나 보죠. 뭐 회사마다 조금 규정은 다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오픈해야 된다. 그러면은 거쳐야 되는 절차가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소스코드 정적 분석 돌리는 것도 있긴 합니다. 효과가 좋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이거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격증 자체가 좀 유니크한가 봐요. 그래서 명함에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그 명함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 괜찮은 사람이겠거니 그렇게 좀 생각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그 이 두 개의 업무가 별개로 움직이고요. 보통 같은 팀으로 나가 가지고 서로 정보를 좀 교환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별개의 업무로 각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취약점 진단은 스크립트 파일을 서버 쪽에서 이제 돌려 가지고 그 결과를 받아온 다음에 그거에 대한 분석을 좀 하는 식이고요. 그래서 봐야 되는 항목이 굉장히 세세하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 길이 설정이 얼만큼 되어 있느냐, 뭐 만료 날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식의 세세한 항목들을 하나씩 보면서 통과다 아니다 이렇게 추리는 통계를 내는 그런 분야입니다. 버전별로 스크립트 파일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이런 거에 노하우가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스크립트 파일로 판별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건 사람이 분석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를 좀 보기 좋게 이렇게 꾸미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스크립트를 돌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직접 접근을 해 가지고 명령어를 일일이 쳐가면서 이제 설정을 확인해야 될 겁니다. 인증 심사가 이루어지는 그 생태계 안에서 제가 돈을 벌면서 일을 해 왔는데 그렇게 해올 때도 그렇게 보안이 잘 돼 있다는 생각은 안 들긴 했었어요. 예, 인증 심사를 받는 그런 회사들인데 보안이 별로 안 돼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제조회사로 제가 이제 이직을 했는데 제가 있는 회사는 인증 심사 대상이 아니에요. 산업보안 그 영역 쪽에 좀 영향을 받는데 거기에는 모이에킹 쪽이 특히나 더 약해요. IT 보안 쪽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딱 이직을 하고 보니까 더 체계적으로 안 돼 있다는 느낌이 좀 받았죠. 인증 심사를 받는 데가 그나마 좀 잘 돼 있는 거구나 뭐 이런 좀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증 심사 대상도 아니고 기업 규모가 크지 않아서 보안에 신경 쓰지 않고 그런 회사는 이제 더 안 돼 있겠죠. 그래서 국내에는 그런 실정이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저희 토론 주제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레드티밍 하는 그런 커뮤니티니까 블루라큰 회사의 공격자가 사내 호스트 장악에 성공을 했어요. 원격 지어도 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 사내 어플리케이션들은 인증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되니까 모의 해킹을 꾸준히 받아왔을 거예요. 자, 해킹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을 하나씩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제 안 할 것이다. 왜 안 하냐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토론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그냥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어플리케이션 해킹 해보면 알겠지만 삽질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취약점이 있는 점지도 모르고 이것저것 건드려 봐야 되고 그렇게 해킹한다고 삽질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탐지돼 가지고 차단되기 전에 빨리 목적 달성하고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해킹을 안 할 것이다. 이런 게 있고 이제 반대로 이제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대외 외부에 열려 있는 서비스 대비 보안성이 떨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대회에 있는 것보다는 좀 신경을 덜 쓰겠죠. 그리고 뭐 와프라든지 웹 IDS 같은 그런 것들이 구축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를 알고 있는 공격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보안성이 떨어져 있을 타겟을 굳이 안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겟이 되기 쉬우니 당연히 해킹할 것이다.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는 게 없죠. 그래서 각자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맞긴 해요. 근데 지금 뭐 그냥 토론 재밌게 하는 거니까 한쪽으로 좀 정해 주세요. 한다, 안 한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함이 많아 가지고 조금 놀라긴 했어요. 뭐 당연히 목적에 따라 다르겠죠? 자, 다시 돌아가기 전에 뭐 토론이니까 혹시 본인 의견을 말씀하실 분? 잘 의견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어 저도 이제 고객사 컨설팅 나갈 때 상주를 하면은 이제 내부 시스템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 항상 이제 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내부로 침투한 거를 가정하고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질문이 들어와요. 담당자들이 "아니 내부 시스템들인데 이렇게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오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때 제가 썼던 논리가 외부 공격자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 이후를 보안성을 강화를 해야 안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맞습니다. 레이어드 스큐리티죠. 그리고 조금 다른 점은 조인 같은 경우는 그 이후의 공격이 보안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보이긴 해요. 단순히 웹 어플리케이션만 이렇게 해킹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보안성을 보는 게 느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실정, 국내 상황은 그렇게 종합적으로 볼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면은 좀 선을 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범위를 되게 명확하게 딱 한정 지어 버립니다. 웹사이트 봐야 되면은 이 도메인 안에서만 공격을 해야 돼요.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AD라든지 다른 쪽을 보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선 넘는다고 원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 좀 상황이고 어쨌든 의견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이런 좀 그 생각들이 많이 있긴 하죠. 보안은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가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회사의 보안을 위해서는 보안 부서의 담당자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보안을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모든 임직원이 다 보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안 인식이 그렇게 저희가 생각이 비슷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레드팀과 모이킹 차이도 있지 않을까? 레드팀이라는 웹을 해킹하는 거여서. 맞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레드팀은 그게 맞는데 업무 범위가 다른 것도 맞긴 한데 국내에서 레드팀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막 채용 공고 나오기 시작하고 정착하는 단계인데 그런 면에서 국내는 아직은 레드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는 거는 조금 약한 상황이긴 합니다. 또 막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금 더 뭐 얘기를 하자면은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굉장히 공감 가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저도 이거 발표 준비하면서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없더라고요. 보통 뭐 대회 시스템에 뭐 예,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거 발표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진짜 안 나오고 뭐 한두 개 나온다 수준이 아니고 그냥 아예 못 봤고요. 그 이니셜 어세스 할 때 대회 시스템에 웹쉘을 올려 가지고 뭐 했다는 그런 내용은 쪼끔 있긴 하더라고요. APT 40 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좀 있긴 한데 못 봤습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준비했던 의견을 쪼끔 더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편지 리스트 있죠. 방금 말씀하셨던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굳이 내부망 접속했는데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건드렸을 때 저 SOC나 서팀을 건드려서 출동시키면은 그거대로 좀 그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두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죠. 의견 감사해요. 이쯤에서 쪼끔 주장이 약한 한다 쪽에 좀 의견을 더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중요 데이터를 다루거나 사내 시스템에 중요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내부자는 이제 임직원입니다. 대외 시스템 대비 내부 시스템에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더 많이 그 기능들이 연계돼 있어요. 권한도 좀 더 많고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할 수 있는 게 더 많으니 당연히 웹 해킹 하지 않을까 이런 주장도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 얘기를 하면은 이것도 생각해봤어요. 위장 취업 혹은 APT 그런 공격 같은 경우는 시간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죠. 뭐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내랑 참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국내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 앞에 말씀하셨던 엘다커리 같은 거를 했을 때 탐지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그 정도까지 보안을 신경 쓰는 데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오히려 그 말씀하신 뒤에 얘기하신 거, 어플리케이션 들어가가지고 A 검색하면 다 뜨는 거, 오히려 그쪽은 또 잘 막혀 있어요. 왜냐하면 인증심사 받는다고 모이해킹 받으면은 관리적인 그 보안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또 잡기도 해요. 혹은 기술적 취약점이 너무 안 나오면은 이제 그 라이크 검색이라고 표현하면서 취약점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정보가 다수 노출된다. 고객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고 임직원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다수 노출된다는 거는 오히려 더 많이 잡아요. 그래서 그런 쪽은 또 보안이 잘 돼 있는데 그 앞에 말씀하신 거는 또 안 돼 있고 이게 참 재밌죠 그런 게. 근데 제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진짜 뭐 그 악의적인 해커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중요한 데이터를 유출을 한다든가 이런 게 목표라면은 오히려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그 내부에 있는 그런 계정을 컴프로마이즈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정상적인 그런 로그인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해킹을 한다기보다는. 그렇죠. 어 그게 소 해킹이라고 할 네. 수 있을까요? 되게 애매하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제가 좀 생각해 놨던 게 있는데 이거는 이게 맞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의견입니다. 항상 국내에 실정이 또 들어가죠. 국내의 경우 자체 개발하거나 혹은 외주 개발을 맡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슬랙이라든지 MS 팀즈라든지 그런 잘 만들어진 걸 쓰지 않고 그냥 자체 개발을 합니다. 보통. 그리고 외주 이제 개발사 껴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대다수예요. 그런 시스템들은 보통 보안을 신경을 쓰지 않고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모해킹 하다 보면은 취약점이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이런 국내 실정을 또 봤을 때 해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뭐 안 할 것이다로 근거가 많이 모이고 안 할 것이다가 투표가 많다고 안 하려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뭔가 써주고 계시는데 다 완성되기 전에 안 할 것이다의 근거를 제가 좀 더 생각한 게 있어요. 웹 해킹을 위한 그 환경 설정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웹 해킹 하려면은 먼저 뭐 툴도 깔아야 되고 모바일 앱이나 CS도 똑같죠. 툴도 깔아야 되고 프록시 설정하고 그런 식의 뭐 설정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사내에서는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정 툴을 뭔가 막아놓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프록시 설정을 해야 되는데 프록시 설정을 이중으로 해야 된다든지 왜냐하면 사내 프록시 서버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호스트를 장악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죠. 다양한데 굳이 웹해킹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도 생각해봤습니다. 자, 뭐 아직 의견이 없으니까 제가 또 막 쓰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거. 혹시 뭐 제가 쓰는 것들은 공감이 되시나요? 뭐 공감 안 해도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아까 좀 언급했던 내용인데 시스템별로 그 사용자가 원래 그냥 주어진 권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 목표 달성을 다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어진 권한만 가지고도 그냥 들어가서 막 클릭해 보는 거죠. 해킹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클릭하고 A 검색하고 그렇게 해도 다 얻을 수 있어요. 혹은 권한이 부족하면은 상위 권한 사용자가 누군지 파악해서 상위 권한 사용자 PC가 어딘지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해커가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긴 하죠. 레터럴 무브먼트를. 이런기 때문에 굳이 웹 해킹을 안 할 것이다 라는 근거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웹 해킹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좀 그 내부 담당자들의 의견이 모이면은 좀 이런 식으로 일을 할 것 같아요. 관리자 입장에서 알려진 취약점들 그런 거 관리 잘 하고 뭐 CV나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웹 공격에 대한 탐지만 잘해도 SQL 인젝션이라든지 뭐 XSE 같은 그런 좀 시그니처가 분명한 공격 탐지만 잘해도 충분히 커버가 될 거니까 굳이 사내 시스템들까지 큰 돈 들어가면서 시간 많이 들어가면서 보이킹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웹 해킹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모인 곳이라면은 공격자의 접근 방식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안 전략을 세울 때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거든요. 그 다양한 공격 경로에 대비하는 그런 방어 체계 구축이 중요한데 만약에 외부에서부터 엔드포인트까지의 모든 보안이 다 뚫렸다고 가정하면은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는 그 앱의 자체 보안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돈 들어가면서 사업도 내고 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모일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제가 나중에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우리 회사의 그 셋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해서 그거에 맞는 보안 전략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토론이 사실 길어야 되는데 뭐 그게 맞냐 내가 맞냐 뭐 왜 그렇게 생각하냐 더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만 와도 사실 토론이 잘 됐다고 생각해요. 국내에서는 목소리를 많이 내주세요. 뭐 틀리고 맞고가 없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일을 한 거는 할 것이다라는 게 전제였었죠. 웹 해킹을 이런 어플리케이션 해킹을 할 거니까 내가 열심히 가서 봐주고 보안성 높이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쭉 일을 해오다가 요즘에 와가지고는 제가 레드티밍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정말 외부 공격자 관점에서 사내 호스트 장악하고 그 이후의 공격을 쭉 진행하는데 할 때마다 계속 생각이 들어요. 어플리케이션 해킹 할까? 안 할 것 같은데. 계속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회사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느낀 경험으로는 앱의 보안성은 오히려 좀 잘 돼 있어요. 우회하려고 노력을 조금 해야 됩니다. 뭐 결국 뚫리긴 하지만. 그런데 그 외적인 부분, 그런 쪽에는 너무 대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사실 이거 토론을 하자고 생각했을 때는 제 지난 세월에 대한 그 좀 부정당한 느낌도 들긴 했었어요. 나는 해킹을 할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나의 이 노력했던 세월들이 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당연히 할 것이다라는 쪽의 의견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막연한 약간 무의식적인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당연히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조금 더 기울어져 있긴 합니다. 맞아요. 뭐 브레이킹을 할 필요 없다가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네, 당연히 해야죠. 보안은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죠. 뭐 당연히 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안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쪽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예,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해킹은 삽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취약점 하나 찾으려고 굉장히 삽질 많이 하는데 이거를 굳이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의견 주시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목적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걸로 사실 귀결이 될 것 같긴 했었어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 사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라는 그 정보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거기 보겠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토론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뭐냐면 요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회사 혹은 고객사가 될 수 있죠. 그 회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파악한 거를 기준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보안 부서는 이제 보안 조직은 항상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요. 뭐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컨설팅 회사든 담당자든 언제나 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다양한 보안 조치를 다 이제 포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 할 수 없으니까 리소스가 부족하니까
그거를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위협을 평가, 이게 스랩 모델링이 될 수 있죠. 그걸 평가하고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공격 유형을 식별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좀 조치를 우선순위에 두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고 뭐가 중요한지 그런 걸 좀 파악할 필요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threat modeling을 많이들 하나요? 한국에서? 일단은 대부분이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고요.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 하는 대상이 그 굉장히 좀 지역적인 경우가 많긴 했었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굉장히 좀 지역적이었어요. 그리고 스랩 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분을 저는 딱 한 분 본 것 같네요. 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다지 일반적인 것 같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남았는데 뭐 아까 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인데 레드팀 캠페인을 계속하면 할수록 어플리케이션 해킹 말고 그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의 그 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어쩌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그동안의 노력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근거를 찾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의미가 있죠. 뭐 약간의 의구심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업계 지금 저희 해킹 분야의 업계 트렌드가 슬슬 바뀌고 있죠. 어플리케이션 단위의 모이킹만 하다가 레드팀이라는 이 서비스 라인을 점점 이제 정립을 해 나가고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 한 번쯤 고민해도 좋을 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요와 공급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어떤 거냐면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해킹이 아니고 나머지 분야에 대한 서비스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기업 보안 담당자는 과연 그런 서비스를 원할까요? 어플리케이션 모이킹 말고 다른 분야에 해킹할 수 있는 게 생겼다고 하면은 그게 예시가 레드티밍이 될 수도 있죠. 기업 보안 담당자가 과연 그런 서비스를 원할까? 혹은 컨설팅 업체들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기업 보안 담당자가 원하지 않으면은 프로젝트가 안 뜨니까 컨설팅 업체가 준비를 해도 그거를 돈을 못 버니까 돈이 안 되면 사실 비즈니스화를 할 수가 없죠. 그런 좀 수요와 공급 문제가 예상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증심사가 법령 때문에 하는 건데 과연 법령 개정이 요즘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공격 트렌드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혹은 인증심사를 점검할 때 그 세부 점검 항목이 변경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어플리케이션 보안만 신경을 많이 쓴다고 보안이 되지 않을 것이다.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돈을 쓰려면 그 기업 보안 담당자는 이렇게 결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레드팀 서비스 같은 경우만 해도 단가가 굉장히 높죠. 야, 이때까지 어플리케이션 해킹한다고 그렇게 돈 써놓고 더 큰 돈을 써야 된다고? 결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박수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뭐 질문 있으신가요? 맞아요. 참 아쉬운데 사고가 나야 인식이 바뀌어요. 네, 사고가 나면은 사람도 바뀌고 원래 있는 사람 실무자들은 너무 힘들어져요. 해외는 바뀔 수 있나요? 국내는 사실 실무자는 잘 안 바뀌긴 하거든요. 그냥 좀 일이 많아질 뿐이죠. 이때까지 뭐 했냐는 소리 한번 들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뭐 자르진 못하기 때문에 그쵸. 사실 이것도 되게 말하고 싶었어요. 가끔 해피아워 얘기할 때나 이렇게 대화 나누면은 국내 실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가끔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기반시설 항목이 뭔지라든지 그런 게 가끔 있어가지고 이 기회에 한번 언급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근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ISMS 인증심사 말고도 보안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인증심사랑 상관없이 정말 우리 회사 보안을 생각해서 프로젝트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컨설팅에 도움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체 인력으로 더 고도화해서 뭔가 해보자 이런 움직임도 되게 많고요. 제가 있는 곳도
제가 지금 일하는 곳도 우리 회사 보안을 위해서 레드티밍을 직접 하는 거니까 인하우스 레드팀으로 인증 심사만으로 돌아가진 않지만 전반에 대해 알 수 있었죠. 감사합니다.